절세 지식을 널리 알려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절세 맛집. 오늘은 저희 국민은행에서 이 고객님들한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자산관리 전문 변호사 곽종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종규 변호사님이 정말 바쁘게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뭐 컬럼도 쓰고 계신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주로 쓰고 상담하다 보면은 상속 위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사 관련된 내용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저희 곽종규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곽종규 변호사님. 네. 오늘 절세 맛집 메뉴가 뭐라고 알고 나오셨어요? 부동산 절세법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곽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 절세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나 여기 관심 갖는 분들은 뭐 절세도 중요하지만 법률 지식도 꼭 필요하거든요. 법률 지식은 우리 곽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저도 이 절세에 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손님이시니까 제가 먼저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픽은 절세 기념일 6월 1일입니다. 궁금하시잖아요? 6월 1일이 왜 중요하냐? 이 부동산 관련해서 6월 1일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일이거든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내셔야 되거든요. 종부세를 안 내시더라도 이 집을 사실 때 이제 사고 나면 재산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을 알아두시면 절세에 보탬이 되실 거예요. 5월 달이면 뭐 결혼하시거나 뭐 이런 여러 사유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매매 계약을 언제 하고 잔금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이 재산세 언제 내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산세를 그 해 거는 안 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을 팔아야 되는 분이다. 이러면 잔금을 6월 1일 전에 받으시면 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뭐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하냐 후로 하냐 이거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하고 네네. 잔금일 중 빠른 날이 5월달 안에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역시 곽 변호사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금방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매매 계약을 6월 1일 전후 이렇게 조절하란 얘기냐? 이건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요게 매매 계약이 끝난 날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곽 변호사님이 얘기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네.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중요한 걸 또 하나 짚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법률 지식 꼭 알고 계셔야 될 만한 내용 하나 짚어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렬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제목을 하나 붙여줘 보시죠. 갱신요구권 시행 이행 2년차. 떨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갱신요구권 시행 2년차 대책 방안. 네네. 시행 2년차 무슨 내용일까요? 주택 임대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 관련된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내용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그게 2년차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2년간 갱신 인정을 받거든요. 그럼 기간 연장이 2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될 상황에서 원래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2020년 7월 31일 이후로 한번 행사하신 분들은 곧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오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다. 원래는 5% 제한을 받았는데 네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점 때문에 요즘 이제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신 분들은 그럼 앞으로 전세를 구할 때는 엄청나게 올라간 금액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할 때 2년 연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2년 연장된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게 되는데 네.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그렇게 해서 계약이 끝나진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한 번 더 이제 2년 연장을 해주는 권리라고 하면은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은 또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별개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럼 2년 연장된 상황이잖아요.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2년 연장된 만료일에 계약이 다 자동으로 종료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를 하셔야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고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종료일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되기 2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지, 또는 임대인 했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임차인도 그렇게 적극적인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지 계약이 종료된다. 아니면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걸 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한번 연장될 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신 분들은 네. 이번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연장됐다고 할 때 그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됐는지, 네. 재계약을 통해 연장됐는지, 아니면 갱신 청구권을 통해 연장됐는지가 이제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곽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이어서 제가 절세 관련된 정보를 하나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모사도 절세 효과 있다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별로 효과도 없는데 효과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세에 조삼모사도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부동산을 보통 이 매각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들어오면 그걸 자녀들한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거든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부동산 일부를 먼저 증여를 해주고 공동으로 같이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 자녀한테 이 현금 지원을 하는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그 결과가 나오냐 하면, 양도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세금은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세금 부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공동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1인당 매매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쪼개서 매매를 하는 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양도하고 나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말고 꼭 알아둬야 될 법률 상식 뭐가 있을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까 전에 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 또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법 개정을 통해서 달라졌거든요.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기간을 따라야 되는지가 이걸 확인하시고 기간 준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고 뭐 또 과세 기준일 날짜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그런 걸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박 변호사님 고객들하고 상담하면 네. 뭐 다양한 고객들 만나시잖아요. 네. 뭐 20대부터 90대까지 만나봤습니다. 90대까지 각자 필요한 뭐 절세 방법이라든가 법률 지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절세 맛집에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부동산 절세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좀 했습니다. 박 변호사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데 그 와중에 제가 막 이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함축된 지식을 이 책에 다 담았기 때문에 많은 상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동산 절세법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여의도 5번 출구 절세 맛집에서는 앞으로도 시청자님들께 도움되는 절세 정보로 찾아뵙기로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빠뜨린 게 있으셔서 제가 무슨 얘기인데요? 좋아요, 구독. 네. 네. 그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